네, 그럼 뭐 다른 분 혹시 AI에 대해서 한번 알아오신 거라던가 또 뭐 궁금하신 것도 괜찮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내가 이런 걸 하고 지고 있는데 우리 적용할 수 있겠냐 했더니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회사에는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도입한다고 그래서 회사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저는 그냥 이렇게 AI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접목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가는 정도에서 일단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어떤 거를 여쭤보신 건가요? 지금 이제 이렇게 뭐 AI를 도입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부분적이든 뭐 종합적이든 이런 걸로 지금 미팅을 지금 하고 있다. 우리 내가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도입이 가능하겠냐. 근데 지금 아까 방금 우리 김범희 대표 지금 뭐 엑셀 다루듯이 이걸 다뤄야 되고 누군가가 이제 이걸 프로그램을 이제 뭐 AI 만들어 놨을 때도 운영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음, 그 사람을 도입하느니 회사 규모 내에서는 그냥 그렇게 지금 현재처럼 운영하는 것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군요. 네. 일단은 AI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일단 이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네. 들어보고 내가 알아가는 정도에서 일단은 들어볼란다 하고 좀 나오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는 엄청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은요? 대표님, 저번에 안 나오셨잖아요. 네, 제가 갑자기 급한 일 생겨서 못 나왔는데, 네. 저 비슷한데 저는 조금은 지금 막연하게 좀 더 들어가고 있어요. 솔직히, 어, 그냥 농업 쪽에 AI를 접목시켜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아직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여건상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너무 시기상조일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는 지금 현재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AI를 좀 다루고,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좀 먼저 해두고, 나중에 어떻게 어떤 말 그대로 AI를 투자 대비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가성비가 높아졌을 시점에 제가 좀 뭔가 한꺼번에 이렇게 뭐랄까요, 어,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은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뭐 날씨에 대한 정보라든지 토지에 대한 정보, 제가 유통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지금 수집을 해가지고 어떤 API를 통해 가지고 AI가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 새로운 AI를 뭐 봤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은 없으시고요. 네, 새로운 지금 AI라든가. 네. 지금 사실 뭐 농림식품부 주관하는 AT라든지 그 농업진흥청이라든지 이런 곳이랑 제가 조금 이런 젊은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좀 하는데 당장 그 중국이랑 좀 그런 거 비교를 많이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대한민국이랑 다르게 땅덩어리라든지 이런 게 좀 되어있다 보니까 그걸 트랙터라든지 장비에 접목시켜가지고 AI가 알아서 그런 농업 일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장치가 기법이 들어가가지고 농업에 구현을 하려면 땅덩어리라든지 이런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작고 하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이게 안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정치청에서는. 좀 이슈는 있었죠. 뭐 앞으로 전망은 농사 지을 사람도 없어, 인구도 감소해, 또 앞으로의 그런 환경적인 요건에 대해서 인간이 대응하기가 어려워. 이것 때문에 AI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업을 조금 서포팅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대한민국처럼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좀 어렵고, 사실은 제가 이거를 구현하려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해외로 가가지고 농사를 지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좀 여건이 어렵다라고 저는 지금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류 대표님은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조업이고, 실은 어떤 부분을 AI로 활용할 것인가 스스로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의 컨설팅이 필요한 수준인 것 같고, 현대는 어떻게 하면은 홍보 마케팅에 AI를 좀 더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 뭐 디자인을 하는데 또 절감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뭐 제안서나 사업계획서 같은 것들을 이 ChatGPT 이용해서 지금 도움받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확장할 것인가, 그런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뭐 배송 그거는 풀린 기간 그냥 배송을 레이즈를 주는 게 훨씬 낫겠다. 근데 그런 결론을 도출한 것도 실은 이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생각해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권리를 잡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에게 내주를 주는 게 낫겠다. 당장 문제점을 찾았지만 그 해결점은 무서웠잖아요. AI를 활용해서 뭔가 걸려가지고 뭐 순번을 찾는다거나 이런 게 좀 안 되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할 것인가를 좀 또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아까 막 코딩 말씀하셨고, 갭이 크니까 우선 우리는 대표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실질적으로 하나씩 해가면서 안목을 좀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들 다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범식 대표님께도 이제 그 교육을 하는 게 김범식 대표님이 또 아예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이쪽을 좀 아시고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한 건데, 지금 우리 대표님들 대상으로는 정말 실무진들에게 하는 교육을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류명주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외주를 맡길 때 뭐 이게 진짜 뭐 제대로 된 건지 또 아닌지, 또 외주가 말하는 거를 좀 알아들을 정도만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영호 대표님도 이제 우리나라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준비를 하는 거죠. 언젠가는 뭐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지금 벌써 기상청도 지금 엔비디아랑 손 잡고 지금 기상예보 한다라고 지금 뉴스도 벌써 나오고 해서 국가적으로는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으로까지는 아직은 안 내려왔을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되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도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하나씩은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거는 공통적인 교육을 이제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챗 GPT를 먼저 좀 파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챗 GPT로 좀 해봤지만 GPT 기능을 한번 다 다뤄보자라는 게 이제 먼저 오늘 교육의 목표고요. 이제 하시면서 정말 또 다른 또 뭐 아이디어가 나오실 수도 있고 여러 사업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님이 준비하신 거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그냥 바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간략하게만
적긴 했는데, 그냥 이제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어, 그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사용을 못 했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에 좀 비유하고 싶냐면, 저도 이번에 폰을 바꿨는데, 새 폰으로 바꾸니까, 예전 폰에서 다시 새 폰으로 그 데이터 옮기는 것도 엄청 귀찮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저는 막혔었냐면, 카톡이 그 좀 정보가 많다 보니까, 데이터 옮기는 게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그냥 저도 귀찮아서 이제 그때부터 카톡을 안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막 업데이트도 어떻게 되는지 잘은 모르고 막 하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도 벌써 나온 지가 10년 이상이 돼도 막상 폰 교체조차도 쉽게 못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AI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세세하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면, 저는 뭐 당연히 회의적이죠. 그럴 리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스마트폰을 어떻게 만지는지에 대해서 파고들면 전문가들조차도 힘들다고 하지만, 또 어떤 그 면으로 보면 애기들도 스마트폰은 굉장히 사용을 잘하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혼자 되게 잘 보고. 그러니까 저는 AI를 가지고 무엇을 막 만든다라고 처음부터 접근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춰야 되니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만 해도 벌써 컴퓨터 전공한 지가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런 전공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일반 비전공자들이 따라잡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활용한다. 예, 사용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아직 AI가 막 초창기에 도입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답을 저는 지금 아무도 못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고, 대표님들께서도 한 2주 만에 뵈니까 AI에 대해서 굉장히 소심해지신 것 같긴 한데, 어, 다시 사용자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면이 AI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기준을 잡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좀 구체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당연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겠지만, 이런 걸 해주는 AI 도구들이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이나 일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측면으로 또 바라본다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파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적인 예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AI 사이트는 3,000개가 넘습니다. 그거를 뭐 하루에 10개만 하더라도 1년이 걸리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근데 막상 일반 분들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AI 사이트 몇 개나 뭐 가입하시고 사용하세요 하면 10개 정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지금 많은 도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답이 안 나온 거죠. 제가 지금 그래서 사이트를 하나 좀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좀 예시로 하나 드리면, 어, 이게 얼마나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는 네, 아직 만들고만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그 구글 밑에다가 제가 주소는 남겨놨고요. 여기로 접속을 하시면 지금 제가 AI에 관한 강의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총 지금 코스는 90개, 90개에 관련된 AI 도구들을 전부 올려놨고요. 각각의 지금 레슨이 10개씩으로 잡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아질 예정이거든요. 아마 제 생각엔 거의 한 3,000개 강의 정도 될 것 같은데, 예시로 보면 일단 LLM 모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챗GPT나 클로드 이런 것들 전부 이제 설명하는 것들, 뭐 유명한 사이트들을 다 해보는 거 제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서나 코파일럿 같은 거.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유명주 대표님께서 컨텐츠나 이제 마케팅에 활용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보통 디자인, 뭐 비디오, 음성 같은 거 이제 하는 사이트들 그런 거 이제 제가 좀 마련을 했고, 그다음 사무 자동화하는 거, 뭐 제피어나 엠파렌. 그다음 생각보다 이제 그 미국에서는 업무 자동화가 굉장히 이제 보편적이고 유명해가지고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에 대한 자동화부터 해서 뭐 공부에 대한 자동화,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명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미국은 이쪽을 좀 중심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어떤 거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좀 융합회 차원에서도 공부를 해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제피어하고 엠파렌 정도는 기초라도 좀 배우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클라우드나 스토리지, 이제 저장소 이런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노션도 있고, 그다음 이제 이거는 좀 개발자들 위주로 개발 도구. 그다음에 이것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마케팅이나 CRM, 고객 관리 관련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허브스팟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사이트거든요. 거의 그 기업 가치가 조 단위로 나오는 그런 사이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없는 편이고, 그럼 결제 시스템, 그다음 보안, 그다음에 퍼플렉시티 같은 거, 그다음에 기초 이론 같은 거는 이제 정말로 그 대학원 이상 되는 코스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여가지고 이렇게 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외형을 좀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챗 GPT, 이거 이제 오늘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코스는 80개 코스로 만들긴 했고, 대신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있다 보니까 기초 부분은 한 20개에서 40개 정도인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양이 많지는 않고, 대략 내용은 제가 만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나 좀 내용들이 덜 나왔을 수 있어서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는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이제 실행을 하는지. 그래서 하나씩 이제 이런 거를 좀 해 나갈 건데, 우선은 여기 사이트 한 번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필요하신 내용들이 혹시나 있으면 제가 여기 좀 추가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혼자 공부하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목표는 AI에 필요한 도구들에 대한 설명하는 교육 사이트, 그렇게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이 아마 웬만하면 다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 코스 검색을 해서 제미나이, 그러면 여기 제미나이 쪽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뭐 그런 거여서 이거는 제가 앞으로 계속 만들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혼자 공부하셔도 될 만큼 초급부터 제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조금씩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것도 만들 거거든요. 학습 로드맵. 그래서 만약에 입문자라면 어떤 거를 봐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GPT라든지 클로드 자동화,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에서 엠파렌, 그다음 데이터 관리는 에어테이블이라고 또 유명한 DB 사이트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개발자로 가고 싶다.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또 만들 거고요. 비즈니스로 가고 싶다. 그다음 전문가로 가고 싶다. 이런 거 제가 만들 테니까 이거 보고 이제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다시 GPT로 가가지고 시작. 일단 지금 이런 내용도 제가 만들 거지만 조금 더
바르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우선 GPT 사이트로 먼저 가볼게요. GPT. 다들 이쪽은 워낙 많이 보셔서 익숙한 내용일 건데 우선은 바로 GPT라는 왼쪽 이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왼편에 이게 사이드 메뉴죠. 제가 아예 처음이라 생각하고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여기 왼쪽 위에 아이콘 이렇게 있는데 사이드바 열기 하면 왼편이 보이고 다시 이거 누르면 닫히죠. 다시 열리면 새 채팅이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채팅이고 이 아래로 쭉 내려오다 보면 이게 아마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각자 다 다를 건데 공통적으로 GPT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내 GPT나 만들기가 있는데 제가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챗GPT 6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을 GPT 교육이 있는 사이트로 업로드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만든 1강의 내용 이거를 가지고 지금 GPT를 만들었거든요. 그러구나. 이걸 만들 수가 없나 보네요. 요게. 요거 다시.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마 GPT 내용이어서 못 만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내용으로 가서 혹시 모르니까 여기 사이트에서 주소를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클릭하시면 저하고 똑같은 화면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GPT로 들어가서. 네, 똑같이 화면 나오나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줘요. 네, 지금 제가 구글 밑에다가 주소 남겼는데 혹시 보이세요? 그거는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는 이 화면 부분이 보이시나요? 아니, 그 앞에 저기로만 보이는데, 시작 화면이랑 뭐 이런 것들만, 수업 진행 이런 거. 아, 그래요? 두 번째 제가 또 메시지 보냈는데 두 번째 거 이거 누르셔도 그래요? 레슨 01.html 잠깐만요. 두 번째 거. 네, 첫 번째는 이제 대문 화면이고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눌렀는데, 두 번째 거. 들어왔어요. 예, 예. 네, 들어오셨어요? 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이게 총 80강이라 제가 지금 다 만드는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은 오늘 할 부분까지 제가 내용은 다 만든 상태인데 지금 이거를 전체 내용을 지금 만들지는 못한 거거든요. 모양 자체는. 그래서 우선 이거를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각자 순서가 좀 다를 거기 때문에 안 되신 분이 계실 거고 되신 부분이 이미 다 하신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신 분은 지금 한번 바로 저랑 할 때 실습을 해보시고 이미 하셨던 분은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카톡 열려있어요? 뭐 안 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 노트북으로 다 접속을 안 하셔서. 네. 노트북, 텔레그램이 구글 밑에 있는데 아니, 구글 미술로 노트북으로 접속한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접속하셔가지고, 네. 노트북에서 보려고 그러니까, 네. 그게 안 돼서, 그거를, 어떤 게 안 되는 건가요? 태블릿으로 접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 그러지. 아니 핸드폰으로 접속하시면 아, 핸드폰은 제가 그 최적화를 안 시켜서 모양이 틀어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 안 해봐가지고. 아니 문제는 기기를 쓰시는 분이 네. 핸드폰으로 그쪽에다가 그걸 링크를 거를 해줘야 되는데 카톡방에 올렸으니까. 아, 구글 밋에 채팅이 안 보이신다는 소리예요? 예, 아니 그 뭐냐면 이 화면까지 못 따라오셨어요. 아니 이거? 이거를 근데 카톡방에 올리면 안 되는 게 아, 우리 스터디북 지금 제가 텔레그램 단톡방에 그 에듀플렉스 이 사이트 주소 올렸거든요. 텔레그램 카톡방에 텔레그램은 좀 노트북에 텔레그램도 안 깔려 있다. 아, 진짜. 겐톡 보내드릴까요? 그럼 겐톡? 카톡? 캐릭터 근데 이게 폰으로 보면 조금 길게 나와가지고 보기가 불편할 수 네, 있어요. 맞아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아무래도 내용이 좀 넓다 보니까 이게 좀 방대한 내용을 할 수도 있어서 폰 같은 경우는 그 공부하실 근데요. 때는 좀 안 맞을 수는 있거든요. 하여튼 근데 폰도 제가 우선은 이거 다 구축한 다음에는 폰도 어느 정도 되게 좀 바꿔놓긴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가서 노트북 갖고 오시는 거 텔레그램 다 깔아놓으시는 거.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준비할 것들. 네. 준비물 한번 보겠습니다. 노트북으로 하니까. 그냥 깔아보고. 네, 우선은 노트북이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패드를 쓰시거나 패드, 뭐 태블릿을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더라도 블루투스 키보드는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패드로 막 물론 타자를 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빨리 하시려면 블루투스 키보드는 구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얼마지? 저도 집에 몇 개 있긴 한데 나중에 혹시 뵙게 되면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폰은 아쉽게도 뭐가 좀 안 맞냐면 하여튼 이게 문제예요. 해상도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노트북에서는 가로로 보이는 게 저도 잠깐 폰으로 봤거든요. 이게 전부 세로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글자가 길게 나와버려서 보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트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텔레그램. 텔레그램은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챗지는 무료도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유료를 쓰시는 게 그래도 챗GPT는 다른 뭐 사이트하고 조금 달리 유료 무료 차이가 큰 편은 아니에요.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가 채팅 제한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번에도 한번 저는 무료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어떤 제한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커넥터 이게 안 돼서 외부 웹하고 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챗GPT는 커넥터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뭐가 필요하려나? 구글 미트는 뭐 어차피 링크로 가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또 필요한 게 우선은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다른 게 뭐 있을까요? 더 필요할 거?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텔레그램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텔레그램을 계속 쓰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혹시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API란 게 있거든요. API란 건 뭐냐면 외부에서 조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건데 저희가 많이 쓰는 카카오톡이나 우리 네이버의 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왓츠앱
같은 경우는 좀 API를 제한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쉽게도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API란 걸 굳이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한을 하거나 뭐 풀어놓거나 이런 게 큰 차이는 없는데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API가 있어야만 이걸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텔레그램을 사용한 여러 가지 자동화 프로그램들이 외국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 다 95% 이상 쓰고 있다 보니까 어, 메신저로 자동화를 어떻게 하지? 뭐 여기서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AI로 뭔가를 하시게 될 거다라고 하면 카카오톡이 편하지 않는 이상은 텔레그램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API를 써야 되는 거가 나중에 이걸로 챗봇을 만들거든요. 챗봇을 만들어서 이 챗봇이 GPT를 통해서 자동 응답. 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자동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텔레그램은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이걸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좀 단점은 있죠. 이제 가입을 하시면 아마 뭐 주식이라든지 뭐 이상한 그 스팸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많은 단점은 있어요. 이건 좀 아쉬운 단점이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이제 저희가 AI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때는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보면서 그대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것도 많이 만들 텐데 우선은 지금 현재 GPT는 5까지 나왔습니다. 5까지. GPT는 5까지 나왔고요. 제가 오른쪽에 칠판처럼 생각하고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GPT-5. GPT-5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혹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이유가 GPT는 이제 오픈 AI에서 만들죠. 오픈 AI의 CEO가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지금은 AI 쪽에서는 거의 최고 스타죠. 샘 알트만이. 이 사람 하는 말로 전 세계 그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원래 스탠포드 제가 알기로는 컴공을 나왔을 거예요. 아, 컴공 중텐과. 하여튼 이쪽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사람인데 문제는 이쪽으로 해서 개발자로 가지 않고 투자자로 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로 굉장히 유명한 뭐 YB 컴비네이터 거기서 일을 했나? 그래서 투자자로 되게 유명을 해서 오픈 AI CEO까지 이제 됐는데 이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조금 허황된 소리를 좀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문제가 있었었냐면 GPT-5가 나오기 전에 샘 알트만이 뭐라 했냐? 나는 너무 두렵다. GPT-5가 나오면 이제 AI가 세상을 지배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홍보죠. 홍보, 노이즈 마케팅을 이렇게 엄청나게 좀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평은 그나마 GPT-4보다는 낫다. 어떤 면에서는 훌륭하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나오기 전에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홍보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너무 많이 먹었죠. 지금도 독보적인 1위는 챗 GPT가 맞지만 이미 개발에서는 클로드가 앞서고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가 무료에서는
1위인 상태.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리고 챗GPT가 그래서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지금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혁신이면 GPT가 제일 먼저 앞섰었는데 지금은 혁신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일반 사용자 친화적이다 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챗GPT도 왜 써? 그러면 편하고 사용자가 좀 잘할 수 있게 쉽게 해준다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어버려 가지고 개발자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이 챗GPT를 다 떠나서 클로드에 입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메타에 간다거나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GPT-5 네, 이게 8월에 출시가 됐는데 그 전에는 GPT-4.5였었거든요. 4.5 얘였는데 이게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잘 쓰고 있었는데 GPT-5가 나와서 지금은 챗GPT는 네, 5라고 지금 오른쪽 위에 나와 있죠. 근데 이제 하도 이게 별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 레거시 모델이라는 게 없었어요. 과거 모델. 근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바꿔라 해가지고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돼서 잠깐 이제 레거시 모델에서 제일 유명했던 거는 저희가 원래 썼던 4, 그다음 4.1 같은 경우는 문장력이 좀 뛰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이제 O3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O3. O3라는 거는 옆에 바로 있는데 고급 추론 모델입니다. 추론 모델. 그래서 추론 모델이란 거는 어떤 거냐면 추론 원래 기본적인 회화법은 질문하면 바로 대답하는 거였는데 추론 모델은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뭐 thinking 모드라고도 하는데 생각이라는 단계를 중간에 둬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줍니다. 이게 이제 추론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도 클릭하시면 인스턴트는 바로 대답하고 그다음 thinking 이거를 하면 오래 생각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질문하실 때 이거를 고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오토로 놔두면 오토인 경우는 질문에 따라서 GPT가 일반 모드로 하거나 싱킹 모드 이름이 좀 여러 개예요. 싱킹 모드라고도 하고 추론 모드라고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이거를 알아서 선택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빨리 대답을 원한다. 그러면 인스턴트 쓰시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답을 원한다. 그러면 싱킹 모드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언어 모델들이 다 공통된 사항이고요. 싱킹 모드가 뭐 참고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건은 딥시크 때문이죠. 딥시크가 싱킹 모드를 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내용 한번 더 읽어보시고 그다음 O3 미니 같은 경우는 O3가 추론 모델이죠. 이 추론 모델을 조금 최적화 시켜가지고 낮은 비용으로도 추론을 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이거가 나온 뒤로부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성능이 올랐냐면 현재 GPT의 IQ 그 IQ는 대략 130에서 140 정도로 예측하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이미 뛰어넘은 지 오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가 수학 올림피아드 이거 다 지금 만점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학에 약하단 말이 많았거든요. 최근에 수학 올림피아드 지금 만점을 다 받고 있고 최근에 개발자 코딩 대회에서 1등을 하는데 이 1등은 추론 모델일 때는 1등을 하고요. 일반 모델일 때는 1등은 아니고 1%
상위에 드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만큼 GPT가 정확해지고 있으니까 네, 종종 너무 GPT를 믿으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GPT가 잘못된 정보를 주고 뭐 이상하게 막 한다. 이거는 본인이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시점이 이제는 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GPT가 성능이 떨어지네 이 말이 맞았거든요. 근데 현재는 혹시 내가 좀 잘못 지금 GPT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않나?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할 정도로 이제는 GPT가 이제 어느 정도 지능 면에서는 훌륭히 올라왔다.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 같은 경우는 폰에서만 이제 보통 쓰실 건데 이제 컴퓨터에서도 되긴 하거든요. 이거 음성으로 음성 모드 해가지고 음성 모드 누르면 마이크로 이제 서로 대화하는 거. 근데 보통은 폰으로 대부분 하십니다. 폰으로 그냥 음성으로 많이 하시니까 이거는 폰으로 하시는 분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캔버스. 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 플러스 누르고 더 보기에 캔버스를 누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코딩이나 페이지 간단한 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간단한 김치 볶음밥 레시피 원래는 이렇게 바로 답을 이제 여기서 대답을 내야 되는데 제가 캔버스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캔버스라는 거를 만들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유튜브밥 레시피 이제 뭐 근데 여러 가지 뭐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코딩을 쭉 따서 예전에는 이런 코딩이 나오면 다른 것보다 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게 HTML 파일이거든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만 이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캔버스라는 걸 사용을 하면 이제 이게 다 끝나면 여기가 켜질 거예요. 미리 보기라는 거. 이거를 누르면 바로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조금 있냐면 원래는 원래 이제 프로세스 과정이 이런 거죠. 웹에서 코딩을 하게 되면 코딩 이 부분을 복사하거나 아니면 코딩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캔버스란 게 생기면서 미리 보기라는 게 되어서 그냥 웹에서 바로 볼 수 있다. 뭐 이게 뭐 큰 차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복사해서 다른 곳을 또 붙여넣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봐야 되고 그럼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이걸 또 다시 또 브라우저로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두세 단계를 해야 될 거를 그냥 한 단계로 바로 바꿔버린 거죠. 이렇게 지금 바로 생성이 됩니다. 뭐 좀 자세하게 말하면 더 나올 텐데 레시피가 김치볶음밥은 이렇게까지는 안 만드는데 엄청나게 자세하게 말하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캔버스 기능은 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그래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뭐 다운도 여기서 다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콘솔이나 이름 바꾸기도 하고 캔버스는 이 상태로도 편집이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과정에 놔뒀으니까 캔버스 바꾸는 법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단적인 예로는 그냥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다 이 상태에서 그냥 편집이 다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그거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다시 이쪽 페이지로 와서 외부 연동. 외부 연동은 GitHub, 허브스팟, 슬랙, 지메일. 이제 뭐 생소한 회사들이 좀 있을 텐데 잠깐 설명드리면 GitHub이라는 거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편하고요. 이거는 대부분 개발자들 저장소거든요. 개발자들이 GitHub이라는 곳에 이제 올려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쪽에 올려서 수정하거나 편집하거나 하는데 가장 장점은 뭐냐면 파일의 변화를 전부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더라도 이 파일의 변화를 여기다 담기 때문에 나중에 복원하기가 쉽거든요. 복원하기가 쉽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랑 비슷하죠. 작가가 자기 문장을 막 여러 번 고칠 텐데 이 고치는 모든 거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번 고쳤으면 생각해 보니까 5번째가 나온 것 같아. 그러면 얼른 5번째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GitHub이 합니다. 이제 작가도 그만큼 바꾸는 게 힘든데 개발자들이 코드를 짜게 되면 막 몇천 줄이 되잖아요. 그걸 전부 바꿨을 때 하나하나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GitHub에다가 저장을 하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되니까 너무 이제 중요한 저장소가 돼서 이게 아마 MS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거의 몇 조 단위로 인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MS 거죠, GitHub이. 그 다음에 허브 스팟이라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을 건데, 네, 업무 자동화. 자동화의 일환으로 고객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네.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7, 8년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떴던 회사인데, 지금 이제 엄청 안정적으로 잘 나가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슬랙이라는 거. 원래는 텔레그램과 함께, 텔레그램과 함께 쓰려던 메신저인데, 가장 유명한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슬랙도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슬랙은 카톡하고 완전 다른, 기능은 똑같은데요. 기능은 똑같은데 모양 자체가 완전 다른 거거든요. 메신저가. 제가 이거 깔아놨나?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슬랙이 안 깔아져 있구나.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카카오톡 이번에 업데이트 다들 하셨죠? 안 불편하신가요? 다들 불편하다고 막 난리던데. 근데 불편할 것 했던, 예, 예. 근데 했던 말이 뭐였냐면 카카오 개발자들도 카카오톡 안 쓰고 슬랙 쓰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카카오톡이 개발자들도 좀 지금 안 좋아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슬랙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지메일은 아시죠? 네, 지메일은 아시고 챗 GPT가 이러한 것들과 이제 연결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어떤 게 생길까요? 뭐 지메일을 아시니까 이런 거겠죠. 챗 GPT한테 명령 자체를 최근 메일 알려줘. 아니면 최근 메일 중에 내가 긴급하게 답해야 할 것 알려줘.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메일 하나를 열어서 글을 요약해줘. 이게 이제 김영우 대표님이 어느 정도 원하시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고객 메일 중에 조사해서 불만인 메일 찾아줘. 네.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A 고객의 메일을 정중한 답변으로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궁극적으로 A 고객에게 메일 답변을 해줘. 해서 보내줘. 이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자동화까지도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어떤 메일들 읽고 알아서 답변해서 보내. 이렇게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희들은 아마 AI하고만 계속 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커넥터라는 건데, GPT 사이트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 사이드바를, 여기 설정을 가셔야 되구나. 설정 가시고요. 여기서 커넥터라고 네 번째 있습니다. 한번 지금 눌러 보실래요? 여기 왼쪽 아래에
아이콘 누르시고 설정 누르신 다음에 네, 하나, 둘, 셋, 넷 하면 커넥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연결을 좀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만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 연결 안 하신 분들은. 그래서 여기 지메일 같은 경우 누르고 예, 저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지메일을 참고한다. 네, 이런 것도 있죠. 뭐 추가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허브스팟 있고요. 깃허브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하나 슬랙 정작 슬랙은 여기에 연결이 안 돼 있네요. 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네, 보급 설정이 또 있죠. 이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계정 생성하고 로그인까지는 전부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 대화 좀 더 키울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모델 대화도 하셨을 거고 무료 유료 버전은 체험으로 해보라고 돼 있긴 하는데 지금 혹시 다 유료신가요? 혹시 무료이신 분 있으세요? 무료요, 무료. 아 무료세요? 나는 이런데 그러면 완전 일단 틀, 완전 틀린데? 아 그래요? 챗 GPT를 아직까지는 유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네, 안 나지만 몇 가지 그러면 챗 GPT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거 네,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요. 챗 GPT 쓰는 거는 리튼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다 받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트 알려드릴 테니까 리튼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겁니다. 리튼은 우리 편. 네, 그래서 리튼 혹시 이게 검색이 안 되시면 제가 뭐 텔레그램에 올리든지 뭐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리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고, 무제한이네. 네, 여기는 따로 로그인을 하시면 네, 여기에서 홈 누르시면 여기 나오죠. 여기에 여기서 뭐 바로 쓰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GPT-5 무료예요. 여기 보이시죠? 네, 그래서 GPT-5를 한번 써보고 싶다 정도면 리튼을 쓰셔도 됩니다. 리튼 쓰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퍼플렉시티. 네, 제가 이름 이거 퍼플렉시티거든요. 여기다 적을게요. 퍼플렉시티. 네, 퍼플렉시티. 주소도 적겠습니다. 퍼플렉시티. 네, 이거는 제한이 좀 있을 거예요. 제한이 있긴 한데 퍼플렉시티도 따로 설명은 드리긴 하겠지만 이것도 이제 어, 네, 여기다도 적겠습니다. 제가 GPT-5를 쓸 수 있는 거 5. 일단 리튼 얘는 무제한. 두 번째 퍼플렉시티. 네, 이거는 SKT를 갖고 계신 분들은 1년 무료입니다. SKT는 1년 무료예요. 그래서 이걸로 쓰시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모델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모델. 그러면 유명한 모델을 다 고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모델. 예,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거는 두 가지만 보시면, 세 가지 다 말씀드릴까요? 클로드 오프스. 이게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클로드 오프스. 이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게 GPT-5, 그다음 제미나이 좀 요 세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네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SKT가 아니시면 조금 어렵긴 한데 A단. 네, A단. A단이란 곳도 있거든요. 여기도 무료예요. 그 역시나 SKT만 무료인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계속 SKT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여기도 GPT-5는 무료입니다. SKT만. 다음으로 또 어디 가면 무료로 쓰실 수 있냐면요. 네 번째, 허깅 페이스, 허깅 페이스, 허깅 페이스. 네,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허깅 페이스라는 곳을 가시면 허깅 페이스. 저도 검색을 같이 해볼까요? 허깅 페이스. 네, 허깅 페이스 하면 구글에서는 세 번째에 나오네요. 허깅 페이스. 허깅 페이스 누르시면 허깅 페이스는 잠깐 설명드릴게요. 허깅 페이스는 뭐냐면 AI 모델들의 저장소입니다. 저장소. 그래서 모든 AI 모델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다 모여 있는 곳이고 가장 처음에 모델을 출시했을 때 검증을 받는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베타 버전처럼 무료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보면 모델이라고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시중에 언어 모델이 몇 개가 있냐. 여기 보이시죠? 허깅 페이스에 올라온 것만 200만 개거든요. 와.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게 얼마나 문제가 큰 건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가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겠다. 네, 여기에 이제 제일 유명한 모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들어보신 것들, 모델들 혹시 있으면 여기 오셔가지고 쳐보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여기를 누르면 모델들이 또 편하게 쓰라고 또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딥사이트. 이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번 해볼게요. 딥사이트 같은 거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뭐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혹시나 모양은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최신 배달 경로를 말해주는 앱 만들어줘. 네,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오픈 라우터라는 게 있는데요. 오픈 라우터. 저도 이거를 다 외우는 건 아니어가지고 여기에 다 지금 넣어놨어요. 여기에 다 즐겨듣게 해놨는데 네, 여기로 가시면 오픈 라우터. 여기에서 모델을 찾아서 챗 누르면 네, 여기 모델 눌러가지고 최신 모델들 GPT-5 바로 뜨죠. 그래서 여기 눌러가지고 여기서 GPT랑 이야기하면 됩니다. GPT 모델 설명해줘. 로그인. 네, 로그인. 그러면 이런 식으로 GPT-5가 이제 대답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무료는 이렇게 쓰실 수는 있어요. 쓰실 수는 있는데 GPT 그래도 유료를 추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한이 좀 적지만
제한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유료인 경우는 가장 빨리 변화를 바로 볼 수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폰으로 음성으로 하시는 분들, 폰으로 음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무료인 경우는 좀 제한을 금방 받더라고요. 그래서 유료로 하시면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요 5가지에서 한번 써보시다가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 유료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유료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무료는 이거 없습니다 하면 좀 바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거는 정정을 할게요. 그래서 유료 무료 아까 했고요. 일단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는 지금 제가 폰으로 안 하니까 이거는 한번 직접 집에서 폰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폰의 장점은 그거죠. 뭐 폰으로 대화를 했는데 다시 보면 뭐 실제로 히스토리에 대화 내역이 이미 다 남아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좀 장점인 것 같고, 캔버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화면 자체에서 바로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좋은 거고요. 그래서 계정 생성부터 전부 이제 한번 해보는 것 중에 실제로 모델들을 좀 바꿔가시면서 하면 좋은데, 아쉬운 점은 유료인 경우는 이게 이렇게 막 모델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료인 경우는 안 되지 않나요? 안 돼요. 그쵸? 예,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게 좀 안타깝네. 예, 왜냐면 모델을 여러 가지를 해보셔야 좀 좋은데, 그러면 모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오픈 라우터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골라서 여기서 모델들 따로 골라가지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GPT 쭉 나오니까 하나 고르셔가지고 질문들을 새로 해보시면 모델별로 이렇게 좀 답이 다르구나,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꼭 해보셨으면 해요. 저는 이제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이 잘못돼서 대답이 100%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추가로 모델이 잘못돼서 이래서 대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좀 특화된 모델들이 있거든요. 각자 특화된 모델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있죠. 제가 최근에 이제 컨설팅한 업체 중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그 부품, 소재라고 할게요. 부품 소재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답이 틀리더라. 근데 당연한 게 일반 GPT는 수학적인 게 좀 딸리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GPT가 이미 수학 올림피아드 만점을 받고 있다는데,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나 하면서 얼른 추론 모델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질문을 수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아셨으니까 생각보다 좀 질문에 대한 답이 별로네, 그러면 모델을 좀 바꿔볼까 아니면 뭐 질문의 형태를 좀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모델별 특징 차이, 이거는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거는 꼭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거, 브라우저라는 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생기는데 이유가 뭐냐면 브라우저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몇 가지 브라우저 특성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브라우저라는 거는 저희가 웹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웹에 접속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거 크롬. 그 다음으로는 많이 쓰는 게 뭐 제가 쓰고 있는 엣지, 그 다음에 웨일, 여기에 있는 사파리,
파이어폭스. 사파리가 애플 거죠? iOS 아마 그럴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퍼플렉시티의 포맷이란 게 있습니다. 퍼플렉시티 포맷. 이거 한번 지금 모양 보여드릴게요. 포맷. 똑같죠? 모양 자체는 똑같은데 어떤 게 이제 다르냐면 네, 여기서 바로 GPT가 돼버려요. 브라우저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GPT로 갔다. 다음에 여기에 어시스턴트라는 걸 누르면 오른쪽에 대화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왼쪽 사이트가 뭔지 설명해 줘.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챗GPT 사이트라는 거를 바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다른 것도 있죠. 유튜브 한번 가볼까요? 유튜브에서 제가 저는 좀 농구를 좋아하니까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네, 왼쪽 영상에 대해서 설명해 줘. 그럼 바로 유튜브 설명에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이게 가장 앞서 나가는 브라우저거든요. 지금 현재 이 브라우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는 현재는 없고요. 지금은 퍼플렉시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퍼플렉시티 코맨만 유료 사용자만 쓰고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에이전트 기능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브라우저로 여러 가지를 다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워낙 퍼플렉시티가 잘 나가다 보니까 지금 크롬이 네, 방금과 같은 기능을 제미나이 연결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방금 보여드린 대로 크롬으로 유튜브 보시면서 뭐 바로 영상 요약해줘 이런 것도 다 바로 되겠죠. 네, 이런 것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뭐 인터넷 다들 잘 갖고 계실 거고 네, 이런 거는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준비는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뭐 여기까지 일단 잠깐 네, 하고 멈출게요. 네, 혹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계속 네. 툴에 대해 그냥 어, 챗GPT를 서포팅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크게 어려운 건 없- 네. 네. 지금 뭐 거의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그러면 한번 대화로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여기도 외부 설명이랑 너무 비슷하니까 우선은 제가 다 설정은 네,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최선진인가? 뭐가 그냥 진실. 네, 위에서부터 보면 이거는 앞에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은 거여서 새로운 내용을 쭉 볼게요. 사이드바. 네, 사이드바 내용이 몇 개 있는데 이것도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소개만 하고 가겠습니다. 사이드바는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상단에 뭐 이런 것도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델. 네, 모델. GPT-5가 출신이고 O3 프로가 가장 정확하다.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O3 프로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O3 그러니까 이러거든요. 모델 설명이 좀 각자 다른데 이거 그거랑 비슷한 뭐 자동차나 컴퓨터 모델들 이름 짓듯이 GPT에서 숫자가 나오는 거는 일반 모델들입니다. GPT-3, GPT-4, GPT-5 막 이러는데 갑자기 5라는 거를 집어넣기 시작했거든요.
GPT O3, O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가 나오는 거는 추론 모델이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서 프롬프트 쪽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설정 한번 볼까요? 무료도 설정이 저랑 비슷한지 모르겠네요. 이거 다 비슷할까요?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설명드리려고요. 설정 자체가 안 돼. 설정이 안 되나요? 여기 왼쪽 아래 누르면? 지금 돈을 내고 올까요? 돈을 내실래요? 왼쪽 아래요? 왼쪽 아래는 네, 이거 누르면 설정 이렇게 안 뜨나요? 왼쪽 아래는 업그레이드하라고 떠 있어. 그러면 하나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무료인 계정으로 들어올게요. 차라리 그게 빠를 것 같아요. 네, 돈 내고 올게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20달러짜리 할게 됩니까? 네, 20달러가 제일 싼 거 하시면 됩니다. 20달러가 제일 싼 거고, 막. 근데 무료도 설정 나오긴 하는데요. 왜, 뭐라 설명 나온다고? 네, 설정. 밑에가? 무료도 여기 클릭하니까 왼쪽 아래 제 이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 이 설정. 근데 여기 돈 내라고 나왔어. 설정만 눌러도 돈 내라고 나와요? 아닌데? 아니, 아예 밑에가 업그레이드라고 떠라고요. 이름에가. 네, 예. 이름의 업그레이드 바로 위에가 아니고 저하고 좀 아니. 모양이 다른가요? 설정은 뜨긴 하네. 네. 설정 자, 뜨. 우선 유료로 하시면서 유료의 장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무료도 보니까 설정은 뜨니까요. 여기 이름 부분 클릭하시면 설정이 나오거든요. 세 번째 예. 설정 누르시고 설정. 예. 또 하나씩 볼게요. 설정 처음에 잘하는 것도 중요해서 저는 테마를 다 다크 모드로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다크 모드를 좀 합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컬러나 언어나 발어나 이거는 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알림도 특별하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뭐 푸시 이메일 같은 경우는 다른 작업할 때 완료가 되면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자동화 작업할 거거든요. PPT로. 그러면 네. 메일 연락이 이걸로 옵니다. 그다음 어, 개인 맞춤 설정. 이거는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맞춤 설정 활성화 클릭하시고 성격 기본값이 있는데 이거는 알아서 고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좀 맞게. 참. 네, 한때 좀 유행했던 게 냉소적인 거 좀 유행을 했어요. 네, 이거는 좀 장난칠 때. 네, 장난치는데 GPT가 좀 냉소적으로 하면 좀 재밌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기본값으로 많이 하고 맞춤형 지치면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처음에는 질문을 하면 영어로 막 답변을 하길래 그래서 저는 한글로 답해줘라고 좀 많이 말을 했고 추가로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반말하지 않도록. 반말. 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라. 뭐 이런 거를 미리 지침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여기도 나와 있네요. 보니까 수다쟁이, 재간둥이, 반말하지 않음, 뭐 여기에 관습 중시 이런 형태들을 미리 GPT한테 성격을 입혀 놓는 거죠.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다음 당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거는 닉네임을 뭘로 불러드리면 좋을까? 이거 치시면 앞으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번에 어떤 분이 주인님이라고 막 하던데 뭐 이건 알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업이나 나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거는 적어 두시면 장점은 뭐냐면 처음 GPT 사용할 때보다 계속 사용을 하시면 하실수록 대표님들에 대해서 GPT가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든지 내 관심사를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메모리인데, 메모리는 여기 관리를 눌러보면요. 그동안에 이제 했던 그 대화들을 보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PPT랑 채팅을 한다. 대화. 그러면 수많은 대화를 하겠죠. 대화를 할 텐데, GPT가 본인 판단에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 자동으로 메모리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시키는 게 아니고요. GPT가 자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눌러보면 이런 거. 사용자는 번역의 목적이 자연스러움보다 이래야 된다. 뭐, 사용자는 번역할 때 이렇게 이거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GPT가 알아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하도록 한다. 그래서 나중에 GPT 많이 쓰신 다음에 메모리에 오셔가지고 관리를 클릭을 딱 해보시면, GPT가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이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GPT는 절대로 여러 명이 쓰면 안 됩니다. 여러 명이 쓰면 다 꼬여버려가지고요. 정보를 이상하게 주거든요. GPT는 꼭 혼자 쓰셔야 되고요. 다음에 고급은 전부 클릭이 다 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네, 가장 중요한 게 메모리.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메모리 꼭 하셔야 되고요. 메모리 그다음 나머지 네, 메모리 어떤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메모리 관리를 누르면 네, 아무 바뀌었어. 관리를 누르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처럼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나요? 아무것도 뭐 안 없게. 나오죠. 네, 왜냐면 이제부터 유료 결제하셨으니까 대화를 이제부터 저장하겠죠. 데이터가 없다. 예, 예. 앞으로 쌓일 거예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쌓이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거를 일부러 GPT한테 메모하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해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겨울이 좋다는 걸 기억해도 메모리에 저장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렇게 설정. 해서 네, 예. 네, 이렇게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바로 무료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나왔네요. 라이스 윈터. 네, 바로 메모리에 기억을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해라고 임의로 또 말을 했지만 이거 아니어도 GPT는 자동으로 본인이 사용자 대표님 거를 저장을 해둔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고급 누르셔서 이거 다 체크되어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예. 네. 그다음에 연결된 앱 데이터 제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못 쓰니까 그냥 안 해도 됩니다. 보안 예. 이것도 다 안 해도 되고요. 계정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 추가로 다시 왼쪽 아래로 오셔가지고 이름 추가 한 번만 더 눌러볼게요. 개인 맞춤 설정. 네, 요거 눌러도 바로 이쪽으로도 와요. 그러니까 설정에서 개인 맞춤 설정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왼쪽에서 바로 개인 맞춤 설정으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GPT가 대화를 하시다 보면 달라진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메모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화 설정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방금 했고. 그래서 이 내용들 나중에 꼭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단축키 있는데 저도 단축키를 잘 안 써서 혹시나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좀 있네요. 이거. 엔터나 쉬프트 엔터 같은 경우. 요거는 뭐 줄 쓰다가 예를 들어서 올해 겨울 예상 기온은 이러고 보통 엔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전송이 되죠. Shift 엔터를 누르면 바로 아랫줄로 내려옵니다. 네, 이런 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좀 편하죠. 그다음에 파일이나 샵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Shift 엔터. 그다음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별 대화 생성은 제가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거 자주 묻는 질문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프롬프트, 프롬프트 기초 다지기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치는 내용. 네. 네, 프롬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만 좀 아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명확하게 좀 안 나오긴 했는데 기본 원칙은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네, 역할, 그다음에 컨텍스트. 그쵸. 텍스트는 그냥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프롬프트 원칙은 딱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하다가 알아낸 거거든요. 하다가 알아낸 거여서 보통 3단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4단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거를 가장 유명한 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역할, 컨텍스트, 구체적 요구사항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역할, 원하는 내용, 출력 형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GPT의 역할, 사용자의 역할, 내용, 출력 형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씩 제가 적어드릴게요. 여기에 예시로 괜찮은 것들이 조금 어렵게 돼 있네. 쉽게 나오는 게 좀 없어가지고 일단은 1번부터 좀 봐볼게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역할로 1번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기획 전문가이다. 이번에 고객에 관련한 기획 마케팅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세 번째로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해 주길 바란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당신은 똑같이 할게요. 기획 전문가이다. 고객에 관련한 기획 마케팅 내용을 만들어 주고 이번에는 이거거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역할, 원하는 내용, 출력 형태. 출력 형태란 건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 텍스트로 출력해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PDF로 출력해 주라. 아니면 HTML 파일로 출력해 주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방식도 있어요. 100자 이내로 간단히 출력시켜라. 아니면 최소한 500자 이상으로 출력해라. 근데 이제 보통 길게 쓰라는 거는 그 출력 제한에 좀 걸려서 이건 좀 잘 안 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간략히 해라는 거의 무조건 통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같은 방법인데 요거 하나만 더 넣는 거죠. 나는 마케팅 회사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고 오늘 기획 관련 회의에서 사회를 맡았다. 너는 기획 관련 전문가이다.
오늘 내가 회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회의 내용을 시뮬레이션 한 내용으로 만들어서 대화체로 500자 정도로 출력해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뭐 정답이라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목적은 이거죠.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 GPT하고 이제 했던 거는 기존의 방법은 이랬어요. 기존의 방법은 짧은 문장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대화하면서 목적을 얻는 방법이죠. 무슨 말이냐면 계속 단문으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기획 관련 마케팅 말해줘. 그러면 쭉 말하다가 아니 그거 말고 청년층 말해줘. 또 하다가 보면 아니 그거 말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긴 하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채팅도 번잡해지고요. GPT 자체도 이제 이런 질문을 받다 보면 도대체 이 사용자가 뭘 원하나 이게 이런 답답함에 좀 멍청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정답에 가까운 방법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프롬프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역할, 그다음에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게 정보 출력 형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프롬프트 하시는 방법. 예를 들어서 기획 관련,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예시를 드리면 원래는 질문이 이렇게만 말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시하는 거는 이렇게 바꿔봐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근데 하나 더. 근데 나 이거 만들 때만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나는 기획 전문가인데 GPT한테 마케팅 관련 제안서를 얻고 싶은데 그러려면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해.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 결과를 얻기 위한 프롬프트를 길게 만들어줘. 자세히 길게 자세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원래는 바로 이제 마케팅 관련 제안서를 얻어야 되는 게 원래 목적이죠. 근데 그 전에 프롬프트가 좋으면 결과를 잘 얻을 수 있다 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바로 얻는 게 아니고 프롬프트를 얻는 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는 질문하면 바로 답변을 얻는 게 목적인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질문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가 답변을 보면 이 제안서를 쓰는 게 뭔지 이런 질문들을 다시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안서는 고객 관련 마케팅 기획이고 상사한테 보여줄 거고 업종 트렌드 목차 구조는 제안서 표준 전문적인 톤 그다음에 도장 요약 이렇게만 일단 세부적인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GPT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것보다 훨씬 자세한 프롬프트를 말을 하죠. 그럼 이 프롬프트를 복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제안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과정을 한 번만 더 겪으면 질문에 질문을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제대로 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는 GPT한테 내가 질문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있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걸 보통 이제 체인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과 쪽에서 이제 미분할 때 체인룰이라고 있긴 한데요. 이거는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한다는 거. 그러게 되면 제가 이제 두 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조금 더 해가지고 뭐 PPT 여기도 나오죠. 뭐 몇 장의 PPT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캔버스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풍부한 내용으로 뽑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는 단순히 제안서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프로그래밍, 그다음 자동화 기법 같은 것도 전부 다 통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 혹시나 보시면서, 지금 보면 이메일 작성 해놨고, 문서 작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아이디어 개발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네, 내용들. 여기도 이제 제가 적어 놨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네, 기본적인 거는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기는 계속 앞으로 만들어 놓을 건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여기 기본적으로 왼쪽에가, 네, 기초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정도만. 네, 이게 지나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되긴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디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그래서 네, GPT는 총 80개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15개밖에 안 나오네. 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만들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GPT만 하더라도 요게 이제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이 좀 안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이제 아예 입문 과정이어가지고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린 건데, 입문 과정이란 게 이거죠. 이제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점검하는 거고, 혹시나 빠졌을 내용들 다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저도 좀 무료로 다시 한번 해보면서, 뭐 무료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다음에 이제 하실 때는 다 유료를 어느 정도 사용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활용을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막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 부분 좀 하시면 최소한 GPT 내용은 뭐 숙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목표는요. 아무래도 끝내고 이걸 좀 하고 네, 지금 3주차까지 3주차가 아니죠. 이제 주로 하면 2주에 한 번씩이니까 3차시라고 할게요. 이제 오늘은 원래 이런 소개서까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은 제가 내용은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번 사이트에서 한번 봐보시고요. 그다음에 네, 이 세 번째까지는 웬만해서는 다 문서 작성 위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게 반복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사이트에서 보고 하신다면, 네, 다음 주에는 챗GPT로 어느 정도 이제 도구화 시키는 거 조금 한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동화 부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동화가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옆에 이렇게
GPT를 같이 놔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 만들어 놨죠. 제피어에서 트리거 액션 구조 이게 뭔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서 트리거 액션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실습을 하시거나 수업하시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GPT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모여서 하시게 되면 차라리 근데 노트북을 2개를 갖고 오실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좀 문제긴 하겠네요. 한쪽은 GPT를 보시고 한쪽은 실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이건 제가 아이디어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4주차 제 생각에는 4주차 이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자동화에 대해서 하다 보면 이런 거요. 이메일 나오면 바로 연락 주는 거, 주문서도 바로 해주고 견적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기본적인 거 배울 거고 여기 있네요. 고객 클레임, 원인 분석, 대응팀 배정, 추적 뭐 이런 거라든지 다음에 주문 접수 이런 것도 혹시나 도움이 되시면 더 할 거고 그다음 노션 원래 하다가 기본만 하지 말고 자동화랑 연결해서 했으면 해서 이쪽으로 뺐거든요. 노션 이제 좀 하실 거고 그다음 이제 노코드 웹플로우 프레이머 버블이라고 그냥 코드를 잘 모르셔도 사이트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조금 알려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어플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 좀 넣어 보고요. 그러고 나면 아마 10주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까지가 올해 계획이거든요. 2주차로 하니까 대략 석 달이면 이 정도 10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더 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대략적인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우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게 너무 좋은. 그러니까 한번 저기에서 또 공유하고 보고 나면 써보고 오면 이렇게 다시 그 다음 단계에서 했을 때 다음에서 질문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더 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특히 처음 이렇게 물어봤을 여기 써보셨지만 아까 프로포트처럼 이런 식으로 막 대화 이런 내용을 쓰질 않았잖아요. 이거요? 쓰셨어요? 그럼 많이 쓰셨고. 네. 우리는 많이 썼어요. ChatGPT를 많이 썼었죠. 퍼블리시티하고 리플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가 개인화에 맞춤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같이 하나 아이디 갖고 여러 사람을 쓰면은 얘가 그 혼동을 한다는 근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하고 우리 행복팀하고 2명만 쓰거든요. 근데 맥락이 같아요. 아, 그러는 거 근데 아니죠. 괜찮아. 그러는 거 그러니까 아니죠. 업무가 틀려버리면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코드로 정리해가지고 같이 우리 크게 어려운 거 없어. 기존에 쓰시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네. GPT 얘가 GPT는 학습이 너무 잘 되니까 내가 다른 걸 물어봐도 내 거를 제공시켜버리는 답을 하는 경우가 정확하십니다. 예, 정확하세요. 다른 답을 얻고 싶은데 내 거를 접목해갖고 다 막 답을 내버려. 그러니까 퍼블리시 때 다시 이제 또 물어보면 퍼블리시 때 훨씬 더 냉정하게 답이 더 원하는 답이 얻을 때가 돼. 너무 잘 아시는데요? 퍼플렉시티가 되게 비판적이에요. 보면.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리트나하고 세 가지만 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말했던 클로드랑 제미나이는 거의 다 안 썼거든요. 그걸 근데 지금 궁금한 게 퍼블리시티도 유료고 이제 SKT가 이제 되니까 그 1년 무료 이제 쓰고 있고 그다음에 ChatGPT5는 이제 유료로 쓰고 있고 근데 그때 클로드를 유료로 쓰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려면 그때 옆에서 누가 물어보니까 네, 세미나이는 대학이나 대학원생들은 1년 무료죠. 그렇구나. 그래서 주변에 혹시 있으면 빌려달라 하면 제일 좋고요. 클로드는 아쉽게도 할인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클로드여서 클로드까지는 쓰셔야 그래도 조금 모델의 차이점을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클로드까지만 썼어야 돼. 재미나이 쓰지 마. 재미나이는 무료 써요? 둘 다 유료 쓰면 좋나? 한개만 잘하면 안 됩니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쨌건 시켜주세요. 클로드는 유료로 썼어. 지금 이제 클로드를 하고 있는데, 클로드를 하고 있는. 아무튼 뭐 몇 가지 더 네,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너무 어려워요. 아니, 주중에라도 저희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 류 대표님 같은 경우 외주를 맡긴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좋은 게, 지금 이제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ERP를 이제 맡기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락을 했더니 업데이트를 계속 안 해줘가지고, 거기를 이제 또 연락을 해줄 수 있냐, 이런 전화도 받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괜찮다. 뭐 하니까, 뭐 얼마든지 이제 개발을 어디 다른 데 맡기는데 잘 모르겠다거나 직접 말씀하시기 어렵다거나 그러면 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전화 정도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쓰시다가 방금처럼 뭐 클로드를 유료로 해야 되냐 뭐 제미나이도 해야 되냐 이런 것도 궁금한 게 있으면 사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텔레그램은 항상 보거든요. 카톡보다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예? 네, 수고 많으셨고, 이제 다음 스케줄은 김호수 대표님이 또 잡아주시는 거죠? 네, 추석 있게 있어가지고, 네, 추석, 그 다음 주에 한다든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계속, 잡아주셔서, 네, 텔레그램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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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그, 저기,